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의도적으로 6만을 돌파시킬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요? 예. 공매도 재기 전에 이 시장을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폭탄을 설계하려면 코스피에는 뭐 올려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은 1등 알트오제. 네.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 시장 3월 20일 목요일 위클리 만기일이고요. 옵션 만기일이고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21일 금요일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FOMC도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다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대세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기돼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난 그거를 오늘 제목을 폭풍 속의 고요. 폭풍 속의 고요요. 네. 대표님, 최근 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세가 이어지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2,600 위로 올라왔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제 6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폭풍 속의 고요다 하시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찬물 끼는 것보다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요번 의도적으로 6만을 돌파시킬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요. 예. 4월 초에 이제 그 실적, 그 1사분기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 재기 전에 이 시장을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폭탄을 설계하려면 코스피에는 뭐 올려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은 1등 알트오제. 네.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뭘 느끼냐면 제가 항상 그 위클리 옵션을 양매수로 계속 뭐 300씩 넣어갖고 시장한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올려놓고 빼고 해서 상방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도 미국 시장은 나스닥 300포인트 급락을 했어요. 근데 야간 시장 그 선물 보면 우리가 347조 그렇게 크게 안 빠져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제목을 딱 썼어요. 파생을 알아야 된다. 폭풍 속의 고요의 느낌을 딱 잡으려면 발을 담가 봐야 되는데 시가상의 포지션에 이 바스켓 매매가 어떻게 되나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평균값인 저는 옵션의 그 탄력성 갖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 매매는 안 하시지만 어렵지만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해서 이걸 탁 체크해 보세요. 빨리 하면 더 알아듣기가 어려울 텐데요, 대표님. 제가 오늘 미국산 빠졌지만 이런 전략을 딱 썼어요. 네. 기승전 삼성전자 에너지 보니까 미국산 급락해서도 347.5 되잡고 매수하자. 올릴 것 같다. 네. 왜? 뭔가 선물 포지션에서 347.5 지지하고 1차 350, 2차 352까지 올릴 것 같다. 이 올리는지 보자. 그래갖고 시가상위 종목도 30분 단위도 사진 찍자. 찍어봤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9시 딱 시작점이에요. 347.에서 이 350에 0.46, 350에 0.16, 그 다음에 풋은 340에 0.76. 이걸 그냥 가격이라고,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가격이라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0.46은 저는 4,600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실제는 한 계약 살려면 옵션 승수 25만 곱해갖고 한 계약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0.46과 0.76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 영향이 삼성전자 9시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플러스 150. 근데 1시간 딱 되니까 둘 다 플러스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상방 에너지가 일단 1, 2등을 땡겼다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코스닥을 보세요. 알테오젠 1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테오젠은 가까이에서 대규모 호재가 나왔는데 45만 원이 직전 고점 쌍봉에서 엎어치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거래소는 올라가고 코스닥의 1등을 죽이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장 나쁜 기억이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림되면 코스닥 어떻게 돼요? 개별 종목들 다 그 흡수하게 뜨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지금 공포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코스피 시장을 뭔가 그 공포 속에서 에너지를 상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가까이서 외국에서 급격한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네.
코스닥에서 이걸 빼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생 매매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낌 보시죠. 그래서 상승률이 딱 뭐 140, 150 이렇게 났는데 실제는 아침에 그 급락했다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왔냐면 선물은 347에서 5포인트를 올렸고요. 350에.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4,200원짜리를 18,000원. 그 몇 배예요? 그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소극단의 투기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합해서 1,000원대를 올리면서 이 위클리 외가격을 갖다 해서 뭐 4,500%씩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방을. 이거 또 더 먼 350원은 1,400원짜리를 8,500원. 네. 거의 6배. 그 다음에 이거 거의 뭐 357.5짜리는 400원짜리를 3,200원. 이런 에너지를 만들면서 선물을 올려놓고 오후장에 죽였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350을 안 깼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50을 딱 기억을 해두세요. 미국이 빠지든 뭐든 350 지점이 이건 상방이에요. 상방이구나. 그럼 어디까지 올리겠냐는 거는 이제 이 매수 주체별의 수급 에너지 갖고 봐야겠죠. 요게 이제 아까 10시에 딱 보는데 이게 1,900억, 5,800억, 비차익은 700억인데 마감댁 딱 보면 총 합쳐서 3,000억, 5,000억, 8,000억에 비차익은 1,300억 거의 1조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빠졌지만 우리는 올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그 파생 시장에서는 중요한 사인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남았죠? 저는 폭풍 속의 고요가 미국 시장보다 우리 그 탄핵 헌재 결정 선고 오늘 선거 결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3월 26일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변동성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4월 달로 점점 가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관세 매기는 상황이 만약에 들어갔다 할 때 그 상대국들이나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내가 중국이나 주변에 관련된 어떠한 미국이 나를 이제 그 4월 1일 날 캐나다든 미시코든 때릴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미리 땡겨갖고 완전히 확보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좀 미리 매출을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재고로 왕창 재고로 쌓으면서 왕창 쌓아놓는? 그냥 네.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 에너지를 저는 레가시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막상 때렸는데 4월 2일 날 실적이 안 나면 그때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때 그 에너지가 6만 5천원까지 그냥 슈팅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는 완전히 파생적 사고의 시나리오 전략으로 네. 이렇게 진짜 현실화되는지 한번 4월 초까지 4월 1일이 디데이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땡겨진다면 이후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죠.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쇼 걸어버리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시장은 지금 침체 들어간다, 공포를 만든다 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네. 거기도 파생 포지션 보면 너무 하방에 쏠림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면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면 거기서 이제 침체 진짜 안 들어오고 뭔가 방어형 FOMC에서 조그만 단어만 나와도 쇼 커버링 나와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콜 포지션과 푸드 옵션 포지션에서 이렇게 쫙 보면 다들 이제 공포에서 하방에 왕창 걸어놨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하방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청산되고 반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미국은 또 딱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불안하시죠? 그냥 3월 10일 저점되고 테슬라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뭐 엔비디아나 저는 그 다른 종목들은 괜찮아요. 근데 테슬라가 제일 불안해요. 그런데도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하방 포지션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 반대 에너지가 또 미국 시장은 또 한 3월 말 4월 초에 나오겠구나 뭐 이런. 그래서
파생 쪽법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스크의 변동성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는 100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00이요? 100포인트. 그럼 코스피 지수 예. 100포인트요.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65,000이면 얼마 가겠습니까? 2680이 전번 고점 아니에요? 여기 삼성전자 한번 딱 보시죠. 네. 요게 2월 19일이에요. 이때가 2680입니다. 그러고 나서 52,000원까지 죽이면서 공포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요게 3월 딱 10일이고 나스닥 저점 날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보면 59,000원 갔다가 2,000원 죽여요. 그래서 요때도 352에서 340 또 흔들었어요. 근데 또 다시 땡기는데 요걸 돌파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보세요. 800만 주, 370만 주, 470만 주. 이 추세로 3일 동안 영장 매수입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의미 있죠. 연속성으로. 그동안에는 계속 뭔가 다 파란색 일변도라고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 빠져도 300포인트 나스닥 빠져도 800만 주, 370만 주, 470만 주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뭐 샀다, 304, 팔았다, 샀다지만 동조를 해요. 개인들만 때리는 겁니다. 개인들만. 개인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400만 주, 800만 주 알고 이건 또 우리나라는 갈 수 없이 하고 여기다가 그 인버스 곱 숏을 사고 있더라고요. 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가 저는 이게 IT 섹터에서도 롱숏, SK하이닉스나 다른 거는 전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SK하이닉스 20만 5천원에도 팔아라. 한미반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제가 IT 섹터에서도요. 네. 한미반도체, HPSP,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매도. 삼성전자 연결고리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해. SK하이닉스 팔아갖고 예를 들어서 SNS텍,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이게 옛날에 일본이 망가 우리 할 때 그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노광장 이쪽에 특화돼 갖고 뭔가 삼성의 기술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 연결된 거 이것만 딱 찍어서 땡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IT 쪽 섹터도 삼성과 연결된 걸 사야지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연결된 거는 올라갈 때 오히려 SK 하이닉스 구조 보세요. 이게 2월 19일 날이 21만 9천 원입니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요. 요번에 올라올 때 요때 보세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외국인도 보세요. 안 사요. 사는 규모가 그냥 눈치 보기예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 달라요. 옛날 같이 SK 하이닉스 옛날에는 엔비디아 갈 때 SK 하이닉스만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연골고리예요. 근데 이게 저는 추세가 아닌 것 같아요. 길어야 4월 초까지. 4월 초까지 미리 땡기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제 4월 한 5일이나 7일 되면 삼성전자 이제 1사분기 그 실적 나오잖아요. 그때쯤에 우크라이나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우크라이나 변수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금리의 상태 이런 것들이 위치가 딱 어떻게 되나 해서 그거를 추가 올릴 건지 거기서 이제 엎어치기로 들어갈 건지를 시가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 갖고 결정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생 시장 개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결론을 보자면 미국 시장이 급락했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방 랠리 에너지가 작동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쪽은 숏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롱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4월 2일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부과할 상호관세 부과 이후로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삼성전자가 더 위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쪽으로는 많이 안 아니,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상방 볼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또 이게 폭풍 속에 그 어떤 변수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 그때 삼성전자 올린 것 같고 또 갔다 해서 2, 3천 원 엎어치기 들어가면 지수는 50포인트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재료 노출 때 따라가면 꼭 역사이클 걸리는 장입니다. 지금 장이.
지금 시대의 그 재료를 이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호재 때 하면 숏을 걸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전번주에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하고 휴전 30일 했는데 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때리면서 오히려 그 드론이나 방산이나 우주 쪽을 보겠다라고 이런 전략을 왜 세웠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푸틴이 요번에 오늘 뉴스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휴전 30일 동안 하자라는 동의가 있었는데 푸틴의 승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푸틴과 트럼프가 전화 연결을 했고 특정 부분 쪽에서만 일단은 부분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쪽. 난 그거 합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 통화로 네. 그냥 푸틴은 뭐라 그럴까? 아 그래, 그 에너지나 그 인프라는 공격 안 할게. 대신 이 쿠르스크나 이런 쪽에 그 계속 점령하는 건 막지 마. 네. 그래서 전쟁은 조기 종전이나 이 트럼프 뜻대로 안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이즈나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저는 이거를 푸틴이 굉장히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푸틴 에너지 인프라부터 휴전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젤렌스키 푸틴은 전쟁을 장기화 시도할 것 같다라는 이런 노이즈들이, 그래서 이거에 가장 급한 게 독일이나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 또 뭐 해서 독일이 무장한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에는 굉장히 카오스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한번 이번 연휴 때 쉬실 때 이 거래 기술과 제가 항상 이 거부해져 이 두 가지 책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작용 반작용이라든지 눈에 보일 때 현상과 그 뒷면을 보는 어떤 그 직관이나 지혜가 생깁니다. 3월 5일 날 딱 보세요. 휴전됐네? 대동기어가 꼭지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날 휴전됐다, 종전 3주했다고 대동기어. 대표적인 재건주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때 한국항공 우주가 6만 5천원에서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때 같이 간 게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드론주라든지 방산주가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 에너지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분으로 또 뭔가 이제 종전했지만 뭔가 조금 노이즈지만 한국항공 우주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거의 치고 나갔거든요. 그럼 여기는 또 숏 걸 것 같아요. 숏.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밑에 단에 예를 들어서 뭐 퍼스텍이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스템이 조정할 때 다시 또 대반등이라든지 오히려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뭔가 그 롱숏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조선주나 한국공항 주도주를 샀는데 너무 급등할 때 따라가면 갑자기 10에서 잘못하면 20% 그냥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걸 사냐면 오히려 고점에서 급락하거나 눌목 줄 때 오히려 사면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산주나 드론주도 타이밍이 갖다 얘기해서 급락 때 사셔야지 호재 때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는 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을 방향성보다 롱숏 이용하는 세력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하나의 그 사례 갖고 그 이벤트 드라이버 갖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30일 휴전 시 이 부분 뉴스 나왔을 때 그 재건주는 매도하고 방산이나 드론주는 사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 자체의 변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가 사신 분들은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매도.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땅 거. 저는 오히려 그 드론도 있지만 지뢰 제거에 있는 퍼스텍이라든지 뭐 휴니드라든지 약간 중소형주의 후발주나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또 저는 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뜻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푸틴이 뜻대로 자기의 페이스대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입장은 푸틴의 조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노벨 평화상 달려면, 이게 노벨 평화상 달려면 내년도 10월 전에는 일을 성사를 시켜야 돼요. 12월 10일 날이 주는 때거든요. 매년 노벨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 뽑는 거는 10월 정도 전후예요. 네. 근데 2026년 11월 6일이 딱 뭐예요 또. 중간 선거.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해야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빨리 해가 풀어야 되는데 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카드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또 황당무계지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왜 지뢰제거 퍼스텍이라든지 일신석재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LNG 관련된 걸 더 집중하고 하나보다 포스코 그룹 집중하다가 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푸틴의 미래 또 거래 전략이 우크라이나가 뜻대로 안 되면 기본적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빼갖고 유럽 쪽이 나토나 뭐 이런 것들을 메꾸는 거는 변함없이 하는데 네. 그럼 나는 노벨 평화상은 여기 카드를 못 쓰겠네. 그러면 DMZ 평화 개발이라든지 북한을 건드려 갖고 너희네들 개발해 줄 테니까 나 같이 여기도 종전 지금 이걸 종전으로 바꾸는 카드를 분명히 다음 카드로 쓴다. 요게 4월에서 빠르면 5월 사이 그때 알래스카 주지사 보내고 이때쯤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거래 기술로 카드를 뭔가 줄 때 제가 왜 포스코 그러면 니네들 알래스카 딱 찍어서 뭔가 계약해 MOU 맺을 때 네. 니네들 들어와서 여기 투자하면 관세 면제해 줄게. 심지어는 이런 그래서 철강 포스코 그룹이 저는 뭐 포스코 스텔레온이라든지 이 철강주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보다는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이 물줄기에서 우크라이나는 해결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 풀려고 하는 전략과 정책을 쓸 거다라고 배팅하고 그게 알래스카 LNG 이것도 자원 개발이거든요. 네. 나는 그게 저는 또 하나의 이벤트 드라이브로는 미리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샘플링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일신석재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음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알래스카 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 카드를 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전에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린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원 개발이 있고 여기에 에너지에 이제 저는 그 러시아의 그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노이즈가 생기는 걸 이거를 풀 때 그 트럼프 정책의 입장에서는 4월 2일이 또 D-Day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고 그때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 나오면 네.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주한미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네들의 뭐 갖다 해서 그 참여도에 따라 관세에 그 예를 들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빼줄게 이거는 들어갈게를 의사결정하는 그거는 대통령이 얘기하기보다는 참모진이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어떤 에너지가 나올 건가를 미리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가장 우리나라의 힘이 절개된 게 북극 항로, 부산 지역의 거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알래스카 때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 불러 들어가서 계약을 맺을 건가 이런 것 때 포스코 그룹과 한국가스공사가 주체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철강들이 같이 연계되나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써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시간적인 인터벌이 길어질 때 이게 이제 그 샘플링으로 이 포스코 그룹,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 이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매수해 봐갖고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스텔레오는 타켓을 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9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40만 원 잡아드릴게요. 이건 무거운 거니까 2차 전지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5만 원 잡아드릴게요. 이게 4, 5월 달에 이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막 우리가 방송에서 이 LS가 주식 사오고 막 이런 걸 막 떠드는 상황이 나오나 보시죠. 이럴 때 여기에 핵심의 타켓이 포스코 그룹.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걸고 막 할 때 우리는 하나그룹만 떠들었잖아요. 네. 뭐 하나 오션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을 떠들었는데 그 에너지만한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나 한번 한 달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그룹주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자리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그룹주를 매수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그룹주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 호재성 뉴스들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구남 제조하는 호주의 오스탈이었나? 네, 기업 인수 소식도 있었고요. 지분 투자 소식도 있었고 이 같은 호재가 계속 나와서 주가는 윗방향이잖아요.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하잖아요. 올려놓고 대롱대롱 해서 먹어봤자 10%, 떨어져봤자 10%. 대롱대롱 그거 하느니 제가 하나그룹 그거 하느니 하나오션 하느니 하나 시스템이 더 나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의 하나오션 밑바닥에 있는 거가 그게 오히려 30 내지 50% 수익을 줄 거다. 지금 하나오션은 나는 공매도 재개되면 주로 빌려다가 때리는 타켓이 될 테니까 네. 마치 어떤 논리의 생각이 드냐면 이건 직관적 사고입니다. 그냥 시장이 공매도 재개되면 저는 LG그룹이나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에서 20% 정도 바스켓 매수로 올라가는 거는 수급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때리는 거는 저는 하나그룹 다 이제 ETF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제가 연말 연초에 양자 컴퓨터나 미국 시장 보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걸 직관적 투자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이게 뚱딴지 같지만 제가 장 끝나면 자거나 가끔 가다가 여의도 한 바퀴를 돕니다. 산책하면서. 그럴 때 여의도 아이피스몰에 무빙 보면 거기 광고판이 쫙 돼 있어요. 이게 1월 3일 날 키움증권이 거기 한 20개로 그냥 광고판을 쫙 뿌렸어요. 네. 그때 키움 양자 컴퓨팅 상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기준대가 녹색한 게 1월 3일. 1월 3일. 그러면 이 상품이 언제 했더니 12월 17일 날 딱 개설되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으로 포트가 딱 구성됐어요. 그래갖고 딱 느낌이 이것도 상투구나. 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어때요? 흥행이 돼야 할 때 막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요때 딱 맞는 거예요. 이때 양자 컴퓨팅 그러면 이때 딱 꼭지 나오고 3월 11일까지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조사해보니 그때 시장 조사해보니까 아이온큐 해지들이 파는 거기서 또 정보가 걸린 거예요. 이제 쇼 걸릴 것 같구나. 그래서 진짜 3월 10일까지 아이온큐는 뭐 60% 빠지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3월 10일 때는 이제는 다시 스위칭 숏에서 롱으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마치 지금 플러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모든 하나그룹, ETF나 하나그룹 다 보면 포트로 랭킹 보세요. 나는 그게 공매도 재개되면 이제는 대차거래해서 그걸 빌려다 그냥 때려버리는데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 같이 가장 치떨리는 게 현대차, 기아, LG그룹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논리가 나면 바스켓 매수부터 합성이 어떻게 되면 그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공매도 재개되면.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LG그룹은. LG그룹주까지요. 그거는 이게 어떤 논리냐면 네. 이거를 뭔가 구성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매수하고 선물 매도를 쳐버리는 합성을 할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거를 바스켓 매수를 해버립니다. 위에 있는 거 때리면서 하고 반대로 밑에 있는 그게 이제 LG 이노텍이 된지 또 삼성 SDI가 될지 그 다음에 또 가장 타겟이 전 LG전자. 네. LG전자가 이제 뭐 가전이 딴 거보다 이걸 양자 갖고 또 그 마케팅을 하는지 그래서 7만 원짜리를 10만 원까지 만드는지 한번 그 이거는 파생 구조의 그 매니저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시점에 가장 큰 수혜를 현대, 기아 그리고 또 LG그룹주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빈집털이 된 거가 네. 합성될 때 현물 매수, 선물 매도를 할 때 나는 구성을 바닥에 있는 거를 짜지 그걸 하나 오션 갖고 안 한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 로템 갖고 안 한다. 네. 오히려 그거는 빌려다가 대차를 해서 때리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시스템 구조에 실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현실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매니저 시각이 실제 공매도 재개될 때 LG전자 한번 사봐갖고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죠. LG 이노텍 갖고 완전히 치 떨린 종목만 사보는 거예요. 네. 그룹 주가에서.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올리나 보시죠. 기간은 짧게 보세요. 이것도 삼성전자 그때까지요. 4월 초. 4월 초까지. 네. 네. 이게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그 양자 컴퓨팅 그 상품 구성할 때 해놓고 엎어치기 한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온큐 전략을 지금 전번 주에 이거 지금 단기간에 40%로 다 조정하거든요. 지금 아이온큐나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은 팔지 마세요. 흔들더라도. 저는 아이온큐는 하락폭의 반 정도 가려면 이게 더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40% 갔다가 조정하는데 못 가도 저는 30불은 그 구경시킬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박스를 이렇게 딱 거두는 거죠. 30불과 35불 이렇게 갈 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탁 뭐 10%, 20%, 30% 높아요. 그때 때리는 겁니다. 그때는 또 이쪽 관련 호재 터트리겠죠. 네. 그때 엔비디아 간단히 해서 130불 넘고 LG전자를 9만 원 만드는 날로 한번 카운팅 해보죠. 그때가 이거 시나리오에 꼭지 만드는 게 아닌가. 4월 초에 이게 나오면 때리자. 근데 지금 가장 그 고민이 테슬라예요. 반등이 제일 작아요. 네. 제가 테슬라가 가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비아디? 예, 그게 숏이 걸려야 되는데 네. 다시 다시 롱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30% 올라가는데 얘는 15%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25불, 250불 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데드를 잡겠습니다. 요 3월 11일 저점 깨면 무조건 방 끊을래요. 그리고 200불 근처까지 마지막으로 툼에 나오나 보고 할게. 그러면 BID가 400불 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안 깨고 다시 260, 280. 저는 280에서 300불 사이는 반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325면 다 때릴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는데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 요 3월 11일 기준으로 한 달씩 뽑아볼래요. 4월 11일, 5월 11일, 그래서 6월 11일까지 볼래요. 6월 달이 이제 테슬라 로봇데이라든지 그때까지의 3개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저는 뭐 침체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그 공포를 만들지만 전 3개월 동안은 대반등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대반등. 뭐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뭐 불확실성 내더라도 공포를 만들더라도 어떤 게 먼저 가는지 이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는 저는 그래서 이 BID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기서 다시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쇼 걸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요번에 이 에너지가 저는 뉴스를 이벤트로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갑자기 테슬라가 5분 충전에 뭐 400km 간다. 전 이거 이벤트 대본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잖아요. 중국 BID. 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5분 충전에 400km를 달릴 수 있다를 믿지 않으신다고요? 믿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추적해 보면. 네. 이게 있죠. 갖다 해서 10년 후에 되는 걸 앞당겨서 미리 풀어서 약간 광고성으로 푼 재료 같아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슈 속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 단기적으로는 그 재료로 환호하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숏 걸리고 엔비디아는 롱 걸리죠. 그런데 이거야 진짜 추세적인 기계 실현 가능성이라면 그러는데 약간 실현 가능성의 문제점들이 막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전문가들 박사들이나 그쪽 애들하고 한 10명한테 타진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광고 마케팅이 7명이더라고요. 7명. 지금 현재에서 갖다 해서 이런 거죠. 대중화 안 돼. 대신 가능성 길은 열었어.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 현실화 되려면 갖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나 전력 설비나 이런 게 현실화 되려면 빨라야 3년에서 5년. 그런데 지금 에너지에서는 광고로 미리 뿌렸다. 비아드가 단기 호재성 뉴스로 지금 주가가 롱에 걸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400불 정도거든요. 네. 300불이. 그러면 이제 끝나가는 그 광고 효과는 350에서 400불 가는 여기에는 이제 심천에 상승돼 있으니까 위안이죠. 네. 그러면 20% 에너지가 그 광고빨은 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도 저는 FOMC 끝나고 뭐라고 단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 올린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해치들이 그 짓 하나 보시죠. 테슬라가 요번에 214 안 깨고 다시 230이나 250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다시 쉬진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송을 보시고 혹시 테슬라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217불을 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GTC 2025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뭐 엔비디아, 로봇, 양자 종목에 대한 어떤 반사익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엔비디아나 또 관련된 종목들은 팔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죠? 아니, 저는 그거는 네. 그거 끝난 다음에 올릴 것 같아요. 그 행사 끝난 행사 다음에. 끝난 이후로요. 행사 때 기대하는 것만 너무 사람들이 눈높이 높아지고 엔비디아 딱 보면 했는데 에이 별거 없네 실망하고 던지게끔 만들어 놓는 것 같고 네. 그거 아무 소리 없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급으로 그때 엔비디아를 130을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테슬라는 이 4월 2일 때까지 요 최악의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급등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급등하나 네. 한 번 더 죽었다 급등하나 추세는 급등하는데 여기서 한번 두들겨 이게 요번에 상승 탄력이 제일 불확실하고 제일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노이즈가 많아요. 실적단이나 유럽 쪽이나 그다음에 또 그 트럼프나 그 머스크가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연방 법원이나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뚫고 가는데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강력한 트리가 나오려면 여기도 우주광물이든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5, 6월 달 같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은 얘가 아직도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테슬라만 대드 잡아라. 네. 대신 다른 것들은 잡지 마라.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라. 이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럴 때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런 변동성과 큰 이슈들과는 별 상관없는 전략으로 음식료주 매매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삼양식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안으로는 농심이 괜찮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고요. 식음료주 쪽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저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독자의 노선으로 갈 섹터는 음식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네. 독자적인 이슈로 K푸드 열풍으로 갈 만한 쪽은 음식료다. 아니 그리고 그거는 얘네들은 바스켓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 대표님? 아니 빌려다가 지수 영향력이 농심이나 삼양식품 공매도 때려봤자 지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바스켓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독자적인 어떤 이벤트의 테마성으로 뭔가 가는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나가 상승시킬래, 급락시키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나 영향력이 큰 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1, 2, 3 갖고 바스켓 매매하는데 농심 갖고 하겠습니까? 네?
오리온 갖고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이게 이제 갖다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삼양식품은 이렇게 올려놓고 지그재그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 꼭 현대로템이나 하나 오션 같은 에너지다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그럴 때 제가 이거 불닭면 하니 농심하시자라고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농심이 32만 원, 50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지금 42만 원이에요. 저는 45만 원 오면 반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목표는 50만 원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갈 건지 이거 박스 이론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리온, 오뚜기 밑에 단의 종목한테 물어볼래요. 그리고 농심은 저는 이 삼양식품이 그 매운맛의 불닭면이 성공한 걸 얘네들이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요새 선전 보셨어요? 뭐 신라면 툼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게 매운맛이에요. 네네. 그게 불닭면의 대안으로. 근데 그게 해외 부분에서는 반응이 있군요. 그러니까 매운맛에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농심의 불닭면이 풀리는 게 4월이에요. 해외 쪽에 잡히는 게. 아직은 해외 부분은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삼양식품이 조정할 때 농심이 계단으로 1단계 45만 원, 2단계 55만 원씩 올릴래요. 그래서 농심이 1순위. 네. 그 다음이 이제 오리온. 오리온은 저기 현대차와 같이 저는 5월이나 6월이면 미국이 뜻대로 안 되니까 떡 하나 줄 것 같아요. 러시아 푸틴한테. 네. 금융제재 풀어줄게. 그러면 그거는 순간에 막혔던 유럽이나 우리 현대차가 바로 들어가겠죠. 네. 그럼 오리온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리온은 이미 초코파이가 러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18%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게 본격화 돼서 개방됐다 할 때 에너지랑 지금은 자체 에너지랑 이건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부산에 그 러시아 그 왕홍 같은 사람이 들고 와갖고 이제 우리나라 물건 찍고 가고 막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는 그 시스템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오리온,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제니 얘기, 네. 이런 것들이 또 저는 그거 고래마 얘기하면서 제니가 얼마의 광고비를 받았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오리온, 그 다음에 오뚜기. 그러면 저는 가장 마지막에 김밥 사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김밥이에요? 롯데 칠성하고 김밥 한번 보시죠. 우양. 네. 이것도 작년에 미국의 화장품이 난리 쳤을 때 김밥 했을 때 옆에도 가면 큰일 납니다. 보시면 6분의 1 토막을 만들었어요. 아, 단기간에 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군요. 언급이 네, 없었던 그 사이에. 12,000원이 3,000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또 그러면 김밥도 안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롯데 칠성 이제 여름 오잖아요. 위치들 좋죠. 그럼 롯데그룹은 싫어.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인하 2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바스켓으로 이용하는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오늘 시간 외에 태양건설이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태영건설이요? 예. 부도 파산 이렇게 법정 관리 이 난리 쳤던 기업이. 이유는 흑자 전환해갖고 이제 관리 종목에서 탈출 상한가. 이게 또 하나의 징후 아닙니까? 전에 한번 지방에 100개 이상 도산됐다 제가 승자의 독식으로 갈 거다 해서 이제 우량건설주가 다 독식할 거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롯데칠성은 뭐예요? 음료보다. 서초동 부지를 이제 이용하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나 볼 거예요. 그래서 롯데칠성, 롯데지주, 그 다음에 롯데쇼핑, 롯데그룹은요. 우양. 이거를 또 한번 샘플링으로 마치 농심이 남들 얘기 안 할 때 그때 한번 이거 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 세울 때 또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래서 헌재 결정 상관없이 외롭게 투자할 건 저는 먹자 쪽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가 다시 들어와요.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JYP 엔터가 제가 85,000원인데 지금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62,000원이에요.
많이 빠졌네요. 한 달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그 JYP는 또 85,000원 막 할 때 4만 원짜리가 더블 갔는데 그 이때 왜 하세요? 이렇게 그 빌려다가 쇼 걸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 엔터에 대한 보고서가 아주 난립니다. 각 증권사마다. 기대감으로. 아니요. 한 3개인가 4개가 막 나와요. 네. 각양각색이에요. 급락할 때 사자 쪽과 이거 아직도 팔아야 되는 쪽이 아주 그냥 아, 충돌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군요. 그런데 네. 위치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저는 한알령 쪽보다 오히려 이것도 먹자 비슷하게 K푸드 K 이게 뭔가 그 갖다 해서 인덱스의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약간 좀 전략이 좀 그 후발로 이동될 때 꼭 그 엔터하고 먹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 바닥 선수들 사이에는 그 틈새 전략으로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로, 그리고 대부분들 7월이나 9월 사이에는 또 전 세계 투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한번 보시죠. 올해 주도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틈새 전략. 그렇진 않아요? 그건 이거는 주도주 할 수 없어요. 네. 지금 음식료도 틈새 그 2, 3개월 틈새 주도주지 그 연단위 주도주는 저는 포스코 그룹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국가 차원에서 뭔가 그 갖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서 추세로 집중할 전략과 연계된 게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하나그룹 같이 저는 이제는 거의 그 중간 선거까지는 포스코 그룹. 네,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된 사체가 발견됐다. 야생 포유류 감염 국내 첫 사례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또 관련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트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딱 접했어요. 네. 판이 안 짜질 거예요. 간단해서 투자 자문이든 뭐 속으면 뭐 선수들 집단이 저기 뭐야 구제역이나 이런 거 갖고 뭔가 판 짜서 마케팅 해갖고 랠리 준 다음에 넘기자. 자산 그 ETF 형성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테마성인데 이 테마성이 진짜 그 저거같이 확산되면 뭔가 그 코로나 같이 네. 뭐 확산되면 모르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뭐 4월 달 반짝일 때 그 한 달 갖고 이거를 승부 건다? 저는 오히려 음식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대표님께 또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나라의 증시 상승률이 높고 어떤 나라는 또 낮고 이렇게 좀 판가름이 나고 있는데요. 유럽, 특히 독일 쪽, 또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나라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다.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좀 돈을 실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냐, 한국도 포함이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12월 달 연초에 하셨어야 돼. 이미 늦었나요? 네,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중립구간.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 둘 다 중립구간.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 같아요. 오히려 3개월. 미국이에요? 예, 이제는 미국 같아요. 주가가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뭔가 그 거버넌스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나스닥 갖고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 6월 달까지 푸른 에너지가 저는 나스닥을 올릴 것 같아요. 그 전략이. 그러니까 넌 US보다는 이제 넌 US로 풀린 거 넘어갔다. 네. 이제 다시 들어와. 라는 전략이 아까 얘기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거 갖고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3개월 코스로는 저는 넌 US 넘어간 거, 넌 중국 같은 거 일단 수익을 좀 관리하시고 약간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는 또 미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인데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제가 전에 한번 나스닥으로 이 그림을 어디에 올려놨나? 이 그림. 나스닥 지수가 지금 17,500 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18,000 여기 딱 보시면 여기 1월 13일이 18,800, 19,000에서 막아내 갖고 2만 계속 올랐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 그 미국이 계속 대인놀렸는데 1월 13일 19,000을 깨고 나서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난 요거 메꿀 것 같아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거를 뚫고서 추세로 다시 뭐 19,500이니 2만은 안 봐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는 18,500과 요 박스 건대까지는 가나 보자고요. 그 중심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세븐이 이제 있겠고요. 네. 그때 이거 가는 에너지가 넌 US에 중국이나 유럽 들어간 걸 일로 좀 들어와 라는 그 상황을 국채 금리나 뭔가 다른 거 갖고 만들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 한번 보자고요. 그게 3개월 딱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 구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넌 US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단기 그쪽 가면 꼭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려면 2, 4분기 이후에 가시는 게 어떻겠나요? 6월에서 8월 사이. 그때 가시는 게 타이밍은 더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 아이온큐, 그다음에 이런 팔란티어 급락한 것들 갖고 뒤풀이 파동 에너지가 어떤 건 20%, 어떤 건 50%. 여기서 더블 나와야 추세 전환인데 네.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거를 한 3개월에서 5개월 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변동성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여기 잘못 승부랑 걸려서 또 올리면 3개월 역사클 걸리고 네. 또 그거 또 해서 밟으면 이게 잘못하면 6개월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질문을 좀 빼먹고 간 것 같던데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나온 이야기긴 한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희가 지금 3주 연속 이야기를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있거든요. 앞서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몇 가지 추려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SDI 18만 원 사면 22만 원까지 보인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떠는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들을 사라. 공매도 재개되면. 그게 LG그룹, 현대차, 기아, LG전자, 그 다음에 엔솔, 그 에코프로, 그 이란 2차 전지주들. 네. 근데 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20-30% 정도만 봅니다. 20-30%. 네. 그 에너지가 나오나가 저는 우리 지수 방어력을 형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올렸다 뺄 때 그 밑바닥이 그 10%에도 올려주면 그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650이나 2750을 2500이나 550에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숏이 걸릴 때가 최악이에요. 미국도 침체 쪽으로 더 가고 네. 테슬라 200불 깨고 그러니까 16,000대를 보는 거죠, 나스닥이. 그다음에 우리도 삼성전자 59,000, 6만 원 뚫지 못하고 이제 4월 초에 엎어치기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것이 같이 미국과 같이 숏이 걸려버리고 조단위 매도가 나오고 선물이 이제 250이 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10포인트 빼버리면 다른 얘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두들겨 맞고 다시 갈 거예요. 그런데 두들겨 맞고 가도 그 저가 그 바닥권에 있는 거는 투매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바닥 따지기나 그 가격대가 오히려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2,450이나 2,550까지 빠졌어요. 삼성에스에 18만 원, 현대차 18만 원, 기아 9만 원, 엔솔 지금 가격 비슷. 다 그럴 것 같고 주로 빠지는 건 삼성전자 갖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을 움직였던 조선, 방산, 변압기 쪽 이쪽은 공매도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진다면 사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30% 빠지면. 30%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예. 네. 그 121선 근처까지 빠지면. 121선이요. 예. 좀 테슬라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테슬라가 120선까지 빠지. 그건 반토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최대로 올라간 것들이 100에서 200 정도 간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30 정도는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빠지면 저는 트레이딩 다시 하자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다시 한번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